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아는 척, 모르는 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용서와 포용이 중요한데 실은 그 사이에 능력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넣어서 세 가지로 정의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다 보니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는 척을 해야 되는 겁니까? 모르는 척을 해야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그런 고민들이 생겼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들에게 그 해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각하는 즐거움 C채널 LBC 소장 임초롱입니다. 자, 먼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제 LBC 채널에서 가장 많이 본 영상, 베스트 5 안에 들어가는 영상인데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용서, 포용, 그리고 능력. 제가 능력을 일부러 세 번째로 말을 했는데 그 영상에서는 두 번째에 등장을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 어떤 조직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내가 능력이라는 건, 그 사람의 능력이라는 건 그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보여주는 나의 능력은 내가 생각하는 능력일까요? A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능력일까요? A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상대가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의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들 뭐 하겠어요? 상대가 능력이 있다고 봐주질 않는데. 그래서 이 능력이라는 것을 잘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능력이 상당히 함축적인 뜻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인가를 알아야 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능력을 보여줄 수 있죠. 그리고 그 조직이, 그 관계가 내 능력과 맞는 곳이어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화도 통하지 않고 몽둥이로 예를 들어서 사냥을 하는 그런 조직이에요. 원시대 조직이라고 치자고요. 물론 원시대 조직에도 언어 체계가 있고 직급 체계가 있었다곤 해요. 그런데 제가 조금 과장을 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그런 체계에서는 뭐가 능력인가요? 힘이에요. 몽둥이를 휘두르는 힘이에요. 두드러 패는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사냥을 할 때 두드러 패든 아니면 그 두드러 패는 힘으로 사람을 두드러 패든 어쨌건 두드러 패는 힘이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보여주는 것, 예를 들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중에서 중요한 거는 힘밖에 없어요. 두드러 패야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실은 그것 말고 보여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실은 거의 어휘 능력도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대화로서 상대에게 능력을 보여줄 힘이 없기 때문에 가장 원초적인 힘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원초적인 힘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힘을 보여주는 건 쉽죠. 물론 그 힘이 강해지는 건 어렵지만 그 힘이 있을 때 보여주는 건 쉬워요. 왜냐하면 누구나 그 능력은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와 맞지 않는 조직은 내가 갖춘 능력을 이 사람이 알아볼 수 없거나 이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거나 반대로 이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갖추지 못했거나 해요.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철학자가 원시대로 돌아가서 몽둥이가 손에 잡혔을 때 무슨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겠나요? 물론 그 사람이 힘까지 좋다면 제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아무 능력도 못 보여줍니다. 무시당할 거예요. 그 사람의 철학은 사람들 귀에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 시대라면.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사람들에게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가 아닌가예요. 이 조직이 나와 맞는가 안 맞는가예요. 이거는 수준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냥 나와 맞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때려야 말을 들어 라고 생각을 만약 머릿속에 하고 있거나 그런 식으로 그런 방향성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잘못 자기와 맞지 않는 조직 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을 보여준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능력이 없는 사람 말을 누가 듣고 싶겠어요. 능력이 어차피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무서운 사람 말 듣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듣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일단 저 사람처럼 되고 싶죠. 아니면 저 사람을 믿게 되죠. 그래도 그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서. 나 대신에 내 일을 열심히 해주는 건 능력이 아니죠. 일을 시키는 대로 착실하게 한다? 이건 능력과는 좀 다르죠. 선함까지는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일을 그 사람밖에는 못해. 이거는 능력일 수 있겠죠. 누구나 할 수 있긴 한데 그 사람은 시키면 해. 이건 능력하고는 다른 거죠. 그 개념 차이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어쨌건 오늘은 이제 이걸 정의하려는 게 아니고 이런 능력일 때 그러면 아는 척하는 것과 모르는 척하는 것으로 좀 접근해 보자고요. 지난 시간과 조금 연결선상에 둬서 이야기를. 모르는 척한다. 그러면 능력이 없어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아는 척한다.
그럼 능력이 있어 보이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언제일수록 더 아는 척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몇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시험당하고 있을 때는 모르는 척 하는 것은 독이 됩니다. 시험당하고 있을 때는 모르는 척 해서는 안 돼요. 최소한. 아는 척 하는 거는 눈치 봐서 해야 되지만 일단 모르는 척은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브로커일 때. 브로커는 뭐냐? 단발성 계약을 할 때예요. 브로커는 뭐 나쁜 짓을 한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브로커랑 에이전시의 차이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브로커나 에이전시나 무언가를 계약하는 사람 혹은 뭐 계약을 도와주는 사람인데, 에이전시는 예를 들어서 매니저 같은 거예요. 뭐 매니저처럼 계속해서 그 관계가 이어지는 거고, 브로커는 한 번의 관계. 예를 들어서 부동산, 뭐 차량 중고차, 핸드폰을 사는 것, 이런 거는 한 번의 계약으로 관계가 끝나잖아요. 물론 뭐 다음에 연락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브로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브로커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인상이 있는 게, 단발성 계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신뢰가 지속되진 않죠. 한 번으로 끝나니까. 이 사람이 좀 못해도 이 사람한테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좀 아무래도 없잖아요. 이 사람을 내가 뭐 자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브로커들은 그 한 번 계약에 좀 올인을 하다 보니까 좀 안 좋은 사례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브로커라는 단어 자체가 나쁘게 느낄 수도 있는데, 어쨌건 이것처럼 단발성 계약, 이 한 번의 기회로 나를 알려야 될 때는 어떻게든 아는 척을 해야 됩니다. 조금 좀 내가 자랑하는 것 같거나 아니면 좀 재수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를 기다려서는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주도권을 잡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때는 상대가 어떤 능력을 높이 평가할지, 어떤 것을 좋아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치고 들어가서 상대의 반응을 살피면서 계속해서 상대의 약점이라고는 그렇지만 상대의 욕구를 공략을 하는 식으로 들어가야겠죠. 내가 신입사원이라면, 면접이라면 거기에서 소극적으로 사람들이 나한테 질문하는 것만 대답하고, 그리고 차분히 있다가 뭐 의견을 듣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일단 내가 가진 것을 최대한 다 펼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펼쳤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을 때, 나쁜 것에 대해서는 멈추고 좋은 것에 대해서는 다른 것, 비슷한 것을 계속해서 내밀면서 이 사람들이 나를 원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때는 아는 척이 필요합니다.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하는 게 필요해요. 모른 척이 독이 돼요. 분명히 능력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이게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에 있어서 관리를 하는 차원으로 넘어가요. 관리는 나의 능력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평가할 때 이 사람들은 나를 의지하고 더 솔직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솔직하게 만드는 차원에서는 나의 능력이 중요한데, 그 능력은 결국 뭐냐면 내가 관리하는 사람들, 그 관리하는 조직의 능력을 높이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이 사람들의 능력을 높이는 방법은 내가 오히려 모르는 척 해야 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내가 알면 내가 합니다. 내가 알면 이 사람들이 몰라도 되거나 알아도 내가 더 잘하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언가를 더 알려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알더라도 모르는 척하고 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넘기고, 그리고 물어보고 날 가르칠 기회를 주고 더 솔직해질 기회를 주고, 이런 식으로 그 조직을 관리하고 사람을 관리하면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나를 돕게 됩니다. 내가 근데 능력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모르는 척을 해버리면 그냥 무시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능력을 보여준 사람이 모르는 척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리고 그것에 따른 피드백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투명하고 건강한 조직이 돼요. 서로서로가 돕는 조직이 되는 거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능력이 있고 인정을 받았을 때는 내가 무언가 아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척하는 게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자유자재로 쓰게 되면 훨씬 더 유용해지죠. 인간관계가 더 넓어지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조직의 성향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조직에서 자신의 생각 버리고 내가 지금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가,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적합한 능력인가. 내가 십자수를 정말 세계에서 제일 잘 떠요. 그런데 격투기 선수예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건 십자수로 본인이 무언가 십자수에 맞는 조직으로 갔어야 되는 거죠.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필요 없는 조직에 가 있으면 그거는 능력이 아닌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내가 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을 때는 모르는 척이 효과적이다.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상태 혹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게 충분한 상태라면 내가 모르는 척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근데 만약 그게 안 된 상태라면 모르는 척은 독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회가 한 번뿐이라면 어떻게든 나를 알려야 된다. 그리고 그 알릴 때 중요한 것은 눈치인데, 내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여러 가지를 상대에게 알렸을 때 그 상대 혹은 그 상대방들의 반응을 살펴서 그 상대방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더 알려야 된다. 이게 이제 오늘의 주된 포인트였어요. 이와 관련된 좀 더 궁금한 것이나 아니면 좀 더 깊이 있는 것을 원하신다면 대화의 클래스 강좌에서 이제 눈치 과정 혹은 그 앞뒤로 그와 비슷한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으니까요.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책 스몰 토크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실생활에 적용을 해보시면 어느 순간 느끼실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렇게 하니까 더 사람들이 나한테 편하게 다가오고 나한테 진실하게 나를 대하는구나, 이런 느낄 겁니다. 근데 만약 반대로 사람들이 나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고 너무 편하게 대하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까지 해오던 전략과는 좀 다른 전략을 택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그 전략을 택할 때 다른 사람들을 악으로 규정하지 마세요. 어떤 전략을 택하시든. 악은 없습니다. 그냥 악이 발생한 상황이 있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악한 사람은 없어요. 나에게 악한 사람은 존재하겠죠. 그래서 일단 그 상황을 좀 냉정하게 바라보시고, 오늘 제가 드린 조언이 모든 사람에게 통한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객관적으로 스스로를 판단하시고 어느 쪽 방향으로 나가실지 선택을 해보시면 좀 더 현명한 그런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매주 일요일 오프라인 강좌도 열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다양한 강좌에 대한 정보는 제가 또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카페 등에 올리고 있으니까 관심 갖고 지켜봐 주세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